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가평팩트 기획보도 2022년 가평군수 예비 후보를 만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 가평군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가평군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장봉익 예비 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아이고 정말 뭐 모두 다 힘들 텐데 예. 뭐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특히 가평이 최근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더워진 네, 것 같아갖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덥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셔서 조금 힘들지 않으신지. 예, 뭐 이제 4단계 때문에 뭐 여럿이 만나는 건 뭐 불가능하고 예. 뭐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조언과 자문과 이런 걸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보내드린 질문지에 이제 해서 이건 공통 질문들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군수로 나오셨으니까 혹시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평군에서 군수란 어떤 존재일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개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냐, 필요 없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글쎄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군수님들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의정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겪어서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었나 국민들한 이미지에는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행돼가는 이런 뭐 다리 놓기, 마을 해관 짓기, 도로 넓히기 이런 거는 식과장들이 연간 사업 계획에 주어진 예산에 쌓여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뭐 테이프 끊고 뭐 물론 열심히 챙겨야죠. 챙기는 건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것을 고민하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솔직히.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뭐 박하다면 박한 점수를 준 거고 또 하나는 뭐 너무나 잘하는 바와 같이 참 불행하게도 역대 군수님들이 뭐 이런저런 비리나 금전적인 문제나 뭐 면회롭지 못한 일 때문에 영어의 몸, 그 감옥영자, 감옥옥자인데 영어의 몸이 되었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나 이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아마 국민들한테는 뭐 있으나만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 군수를 뽑는 게 이제 민선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선출해서 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가평군에서 군민이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게 이제 군수란 어떤 존재일까에서 답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가족들, 제 고향이 가평입니다. 근데 군민이 군민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없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가평 국민들이. 왜? 우리 짝사랑을 할 때요. 짝사랑이 한 번, 두 번 하는 거예요. 또 무시당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짓을 해도 또 사랑하고 또 그걸 마르고 닳도록 사랑하는 짝사랑은 별로 없거든요. 그거 혹시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사랑한다는 핑계로 스토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짝사랑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있죠. 어머니가 자식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다. 근데 그런 국민들한테 너무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얄밉죠. 저도 가평군에서 의장도 했었고 가평군의 관변단체 사회지도층에서 협의회장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만은 국민들 보기가 송구스러워요. 선거 때 되면 더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거 이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좀 당당하게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다. 라는 말씀, 너무 순진무구하다. 그것을 배반한 정치인들이 나쁜 거지. 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온정을 주었으면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수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국민을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줄까? 추울 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까? 아플 때 어떻게 안 아프게 해줄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해줄까?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오히려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자리가 군수라는 자리인데 거꾸로 국민이 군수의 안위를 자꾸 걱정한다고요. 네? 이게 끝도 없이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가평군의 지금까지 군수님들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받아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가평군민들도 조금 그 사랑을 좀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야지 국민들의 안위가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이제 군수랑 그다음에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후보가 되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대표 정책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정책을 설정한 이유와 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대담의 아마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가평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3가지 정책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가평 북면을 한 건으로 묶고 청평 설악권을 청설권으로 묶고 상면 조정면을 한 건으로 묶는 3권역 개발을 저는 일공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간략하게 그 북면에 연인산과 또 정목용소 또 농경박물관과 쭉 이어지는 라인으로 본합산 한석봉의 그 소프트웨어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산이 있는 본합산과 늪산 그 초연대라는 그 전설이 어마어마한 그 팩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자라섬의 재즈 축제화를 연결시킨 가평 북면의 발전권. 또 청설권은 청평설악의 수상 레저 스포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타포다라 굴리는 청평설악의 레저 스포츠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레저 스포츠 도시를 갖고 수 있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으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조정면하고 상면권은 우리 신라 천년 사찰인 현등사가 있어요. 거기 운악산이라는 곳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것도 뭐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개발권하고 상면 하면은 특히 포도 농사의 세계적인 생산지로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예를 들어서 덴마크 하면은 우리 어떤 생각이 나세요? 덴마크는 유제품. 그렇죠. 유제품. 낙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덴마크 하면 낙농 하듯이 가평, 대한민국 하면 포도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홍보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홍보. 그 3권역을 묶어서 저는 반드시 실행을 해내겠다는 게 첫 번째 공약이고 2번째 공약은 가평에 있는 모뉴멘트가 있어요. 가평에 있는 모뉴멘트가 뭐 캐나다 영연방 16개국 참전한 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연방 참전 기념비에서 6개 굉장히 많습니다. 설악에도 또 있잖아요. 이 기념비를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기념비를 국제적인 외교 도시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70년 됐으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그 당시 20살, 25살에 참석을 했다가 95세. 많이들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가서 한국전 참전용사들 보훈 행사를 가졌었어요. 민주평통에서 가서. 전 가슴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90된 100살 된 노인들이 훈장 달고 그 전부 그 보훈 행사장에 왔는데 제가 또 울컥되네요.
이분들을 지금 그 자식된 분들이 그 모니멘트를 찾으러 많이 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문화 해설을 하면서 그 자식들이 와서 캐나다냐 호주냐 뉴질랜드 모니멘트 간다면 내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주고 막 그 사람들 역장에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평에 돌 하나 아버님이 몇 고지에서 싸웠다는 그 고지의 풀 한 포기를 가지고 가고 싶어 날려 그거를 압착을 해서 아니 뭐 돌로 기념품 예. 외교를 확산시켜 나가는 이게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그럼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그 나라별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나라별로 뭐 10명씩 20명씩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셔서 먹여주고 뭐 카프리도 좀 해드리고 그 모니멘트에 가서 참 의미도 되새기고 영연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가평하면 우리가 그 보훈 행사에 가서 가족들이 90, 100사 된 그 참전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막 손주 손녀들까지 와서 막 우리를 막 너무 환영해 주는데 내 그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말을 잘 잊지 못했는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나가면 애국심도 함양이 될 뿐만이 아니고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한테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외교적인 국제 외교 관계가 확산돼 갈 수 있고 가평이라는 작은 소도시지만 이 도시를 통해서 영연방을 비롯한 참전국들하고의 외교가 넓어질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전쟁 기념관이라는 작은 나라별 작은 기념관을 가평군에 뒀을 때는 어마어마한 관광 인프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관광국을 만드는 게 오늘날의 현실 세계인데 우리는 너무 방관하고 있다. 저는 반드시 그걸 두 번째 공약으로 잡고 싶고 세 번째 공약은 뭐냐면 가평군에서 나는 청정농산물 생산단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번개 반짝 재래시장을 여는데 제가 언젠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관광을 갔는데 재래시장을 관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 재래시장을 와 있던데 그 재래시장이 건물을 진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햇빛 양상 가리고 비가 오니까 비늘 쳐놓고 이렇게 우리 여기 저 시장터에 가면 시골 아주머니들 나와서 그게 끝도 없는 재래시장 장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끝날 때 성공할 때까지 내가 다 듣고 왔는데 저는 그 당시 군수님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군수님한테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랬어요. 하자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가평군의 중앙인 저 청평 쪽에다가 군유지나 도유지를 빌려서 그거를 번개 반짝 재래시장을 아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가평이기 청평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몰려들 것이고 그것을 관광차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관광을 거의 갔듯이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재래시장 구경하는 맛을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 가면 꼭 가고요. 뭐 미국 가도 벼룩시장을 꼭 가보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이제 세 가지 공약을 전체로 드리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하겠다.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게 각종 법규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있는 걸로 우리 자산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은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군 단위로 남아있는 유일한 군 중에 하나지만 이게 이제 청정산업적으로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돌아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수상 레저 스포츠 전 세계적인 수상 레저 스포츠 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정산업이지. 또 아까 얘기한 그 모니멘트 여기 전 치열한 6.25 격전이 벌렸던 산 기념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청정농산물 북면의 산나물 포도 또 가평군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소한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국내에다가 야 가평하면 야 가평 양평이 그렇게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다며 이런 데서 나는 청정농산물을 왜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관광 인프라로 홍보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정말 국내 유수의 그 도시에서 관광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획적으로 주 단위, 월 단위로 해서
난 그 필리핀에 가서 쇼크를 받았는데 네. 그거를 우리 그 가평의 중앙 정도에서 한번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가평과 어울릴 만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후보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당내에 경쟁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는 만약에 경선을 통과하셔서 후보가 되면,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시면 그 나머지 후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는 또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타당 후보나 우리 당 후보나 모두가 훌륭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다 경쟁 후보죠. 단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너는 아니고 나만 옳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통 크게 포용하고 국민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정말 순순무구했던 짝사랑만을 해오던 국민들한테 진짜 사랑을 퍼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 지역에서, 가평 지역에 꼭 필요한 한 가지와 꼭 없애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참 포괄적인 질문인데, 이제 외형적인 필요, 불필요가 있을 거고, 내적인 필요, 불필요가 있을 것인데, 저는 초점을 내재적인 쪽에다 맞추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무한정 짝사랑을 주시는 건 좋은데 신상 필벌의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평군에는 꼭 필요하다. 동네 이장부터 군의원부터 도의원 군수까지를 대하는 무한정 사랑 속에 신상 필벌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 공을 세운 이장, 공을 세운 의원, 공을 세운 군수한테 너무 잘하고 있어. 밥 한 그릇 사주는. 잘한다고 다독거려주고, 못하는 군수 회초리 되는. 정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울며 회초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런 게 있을 때 그 공과 과에 대해서 신상 필벌을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 다음 군수, 그 다음 지도자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꼭 필요한 게 신상필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꼭 없애야 할 거는 무엇이 좀 가평에서는 없어졌으면? 저는 가평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영호남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가평이라는 작은 군 단위에도 이 빛고개 정서가 있어요. 저는 이 빛고개 정서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 설악으로 가는 도로, 다리가 새로 놓여지면서 가평 국민들이 저 청평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돌고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빛고개 형태가 지금 뭐 가성비 차원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항구적으로는 터널이 뚫려지지 않나. 아니면 지역개발에, 아까 내가 삼권역 개발을 얘기했지만 각 지역 국민들한테 우리가 한 국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군수가 됐을 때 빛고개 정서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 할 건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예전에 가평군의회 의장도 하시고, 또 중간에 저희가 가평 양평으로 하나의 지역구 있을 때 국회의원도 출마하시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건 같거든요. 제가 봐서. 그래서 후보님이 가족들에게는 후보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는 후보님의 친구들에게 후보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이 서문지를 잠깐 훑어보면서 가장 아픈 곳이다. 가장 나의 미안함을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사실 우리 안사람, 예. 우리 집사람한테는, 부인한테는 참 미안한 존재죠, 내가. 어? 지금도 끊임없이 3남매를 키우고 부모님 다 여의고 시동생 시누이 내가 장남이니까 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도 도망 안 가고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내가 가서 매일 엎드려 절해야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지도 몰라. 이거 내가 참 차라리 이 모든 정력을 사랑하는 마누라 가꾸는 데 썼으면 저렇지 않았든지. 요즘도 막 손주째 다 커놓고 부모님 여의고 애들 다 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또 손주들이 생겨서 손주 보내라고 손주. 그 조그만 텃밭 농사 또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면에서는 내가 참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우리 가족이 6남매 뭐 손주들 다 모이면 명절에 한 50명 정도 모이거든요. 네. 근데 소문이 나 있어요. 아주 가족의 소문이 거의 나 있는데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누님들은 우리 동생 최고야, 뭐 동생들은 아 우리 오빠 우리 형 최고야 이러고 해주는 거 보면 진짜 최고라서 최고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난 미안한데 네. 그래서 내가 늘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또 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식구들한테는 참 미안한 존재다. 뭐 이런 미안한 아빠다. 미안한 아버지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미안한 존재인데 제가 이제 정치생활 지금 20년 하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섭섭하게 한 점은 없었나.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정치를 나오는 후보자들은요 다 누구나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무슨 뜻을 펼쳐나간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구이기 전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반복이 되면서 섭섭하게 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미안한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가끔 그 친구들 어떤 모임이나 뭐 조그만 소주자리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순수하게 소상공인을 하면서 농사를 하면서 양계를 하면서 하는 친구들 보면 좀 미안하고 그 친구들하고 늘 같이 못하는 그런 미안한 친구라고 솔직히 자백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질문을 넣은 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다들 후보님들 보시면 이제 정치 활동 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카메라 보시고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이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셨죠? 한번 지금 안경숙 여사님 우리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지금 40여 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참 내가 당신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단 말을 처음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당신이 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도 했고 이런저런 마인드가 풍부해서 사랑을 했었다고 하는데 요즘 다시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고 하지만 아빠로서 또 지아비로서 부족하지만 당신한테 어디 가서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가면서 평범한 아빠로 특출난 아빠는 아닐지 몰라도 국민들한테 못된 놈 이런 소리 듣지 않는 남편으로 애들 아빠로 살아가겠습니다. 좀 어여쁘게 봐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조금 더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넘치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꼭 알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제 예비 후보로 나온 그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질문은 상당히 제가 좀 진지하게 숙연하게 꼭 보고 말씀 올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군수 후보로서 이빠른 정치, 이빠른 립서비스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수 후보가 돼서 군수가 된다면 국민 여러분은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정책은 저 혼자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땀 흘려 일하면 가평군의 미래는 이렇게 하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세월 동안 젊은이가 서울로 돈 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찾아서 도시에서 가평을 찾아드는, 자연스럽게 난로가 피어지고 자연스럽게 냉방기가 돌아가면서 나는 시원함을 느끼고 나는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가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마을회관 짓고 도로 닦고 다리 놓고 이런 곳에 쫓아다니고 테이프 끊는 거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변화를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에 밤낮 없이 몰두할 때,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표밭을 갈고 다니는 군수 지도자가 아니고 정책을 밤새워 피땀을 쏟아가며 갈고 닦는 군수가 된다면 그 군수가 나오는 후보가 정당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이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우리 부모님을 버리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그럽니다. 너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똑똑한 거 아는데 민주당으로 나가지 말고 다른 당으로 나가든지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버리라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 분명하게 제 소신을 갖고 그동안 짝사랑을 받아왔던 정치 지도자들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그 정을 흠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선택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저 장봉이 오랜 세월 지켜보셨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단 1년 남은 기간이라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이 수박이, 이 한여름에 이 수박이 잘 익었는지 정말 시원한지 두드려보고 냄새 맡고 사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가평군의 지도자, 이제는 짝사랑만으로, 무조건적인 정당 선택만으로 선택하지 않는 국민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송구하게 아뢰고 삼가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가평팩트는 모든 후보님이 경선에 통과하시고 군수 후보로서 당당히 서실 수 있게 항상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인터뷰 자리여서 저희가 아주 심도 깊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후보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때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건데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덕분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흔쾌히 저희 가평팩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